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옷을 집에서 내 옷을 가지고 패턴을 떠서 이렇게 만들고 싶을 때 소매를 그리는 게 항상 좀 가장 어렵고 힘들어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매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오늘 제가 만드는 방법으로 소매를 어떻게 본뜨면 그래도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하고요. 소매가 없는 옷이 있잖아요. 그런 옷들은 만약에 나는 항상 이렇게 민소매로 되어 있는 옷이었는데 거기에다 소매를 좀 한번 달아보고 싶다. 이럴 때는 내 소매를 어떻게 그리면 좋을까? 이런 고민 아마 한 번씩 해보셨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데 그럴 때는 어떻게 소매를 그릴지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이 옷은 지금 이제 버리기 직전에 제 잠옷인데요. 이 옷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진동선인데요. 소매, 그러니까 이어지는 부분인데 제가 여기에 선을 이렇게 하얗게 색을 칠해서 여러분들 좀 보기 편하게 해볼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몸통 쪽에서 오늘의 주인공이 만약에 나는 지금 몸통을 중심으로 그릴 거야 하는 경우에는 몸통 부분이 구겨지지 않도록 옷을 쫙 펼쳐 놓잖아요. 그러면 이 준동선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둥근 선, 그쵸? 그런데 오늘은 이제 소매를 그릴 거야. 오늘의 주인공은 소매다. 그러면 소매가 이렇게 접히지 않도록, 소매가 쫙 펴질 수 있도록 소매를 쫙 펼쳐 놓는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몸통 쪽은 좀 찌그러지더라도 소매를 펼쳐보면 선이 지금 이렇게 구부러지는 게 아마 선명하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거예요. 처음에는 몸통 쪽으로 우리가 그렸을 땐 이렇게 동그란데 또 소매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렇게 생긴 선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소매가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그 지점이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얘랑 도저히 맞을 것 같지 않은 그런 불안함이 있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도대체 얘랑 어떻게 이게 맞아떨어지는 거야 했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소매를 그릴 때는 소매가 쫙 펼쳐지도록 놓은 다음에 그 아래에 제가 원하는 지점에다 점을 콕 찍고, 이 손으로 콕 집어서 또 콕 찍고, 이렇게 콕 찍어서 그 선을 이렇게 이어줘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 이 앞판하고 뒷판이 다르게 생긴 애가 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 옷이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좀 이렇게 널널하게 입는 옷은 앞뒤가 똑같이 해도 되는데, 좀 이렇게 타이트한 셔츠 같은 경우에는 앞뒤가 다르게 생겨서 다르게 생겨야만 입을 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여기를 잘라볼게요. 어차피 제가 이거 버릴 거니까 과감하게 이 선을 따라서 잘라서 보면 확실히 그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네, 뒤쪽도 잘라주고요. 네,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이 옆선마저 제가 이 밑에는 지금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자르고요. 옆선마저 좀 잘라보겠습니다. 확실하게 우리가 그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이 옆선이, 네, 지금 이렇게 소매를 오려 놓았고요. 거기에 아까 어깨, 그러니까 앞판과 뒷판이 이어져 있던 그 어깨 선을 지금 표시해 놨어요. 워낙에 이 옷이 지금 체크 무늬가 있어서 구분을 하기가 조금 더 쉬워서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여기가 아까 앞쪽 어깨고요. 앞쪽 진동이고요. 여기가 이제 뒤쪽입니다. 보면 이제 확연히 좀 다른 게 보이시죠? 한번 접어서 볼게요. 이렇게 접어서 보면 뒤쪽이 훨씬 더 높기도 하고 더 크기도 하고 그래요. 그쵸? 그래서 모양이 다른데요. 이런 다른 모양일 경우에는 지금 저는 이게 밑에 종이가 아니라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스킹 테이프로 십자를 만들어 놓았어요. 직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종이나 뭐 옷에 그릴 때 먼저 이렇게
직각이 되는 십자 모양을 그려놓고 그리면 더 좋습니다. 제가 다른 쪽 소매로 한번 그린다고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세로는 아까 옆선을 중심으로 접어놓은 이 소매를 앞판과 뒷판이 이어지는 이 선과 상관없이 그냥 우리 이 선을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 가로선은 이 소매의 겨드랑이 끝점 여기 쫙 펴지게 한 다음에 요 점이 닿도록 합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요. 요 선을 따라서 이렇게 그린 다음에 다시 넘겼을 때는 이렇게 뒤집어서 쫙 아까처럼 이 선에 중심을 맞추고 또 이 가로선에는 겨드랑이 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 선을 또 그려요. 그러면 이제 앞판과 뒷판이 하나로 이어지면서 아까 우리가 오려놓았던 그 소매처럼 되겠죠. 이렇게 생긴 패턴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 패턴을 보면 이 중심선에는 지금 이제 빨간 이 체크줄인데 앞판과 뒷판이 만나던 그 바느질 되어 있던 선은 여기에요. 그쵸? 그래서 이 점을 반드시 표시해야 나중에 옷을 만들 때 훨씬 편하고요. 또 하나 표시해야 될 거는 여기가 앞판인지 여기가 뒷판인지를 표시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양쪽의 소매가 서로 다른 대비가 되는 모양으로 재단이 될 텐데 그걸 달아줄 때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앞, 여기 뒤 각자 원하는 대로 표시를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앞판에는 가위집 하나 넣고 뒷판은 2개 넣고 그 다음에 중심 아까 앞판과 뒷판이 이어졌던 그 선에도 표시를 해 놓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소매를 달 때 훨씬 더 수월하고요. 소매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민소매입니다. 우리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얘가 민소매인데요. 얘한테 맞는 소매를 나는 그려주고 싶어. 그럼 어떻게 그리면 되냐? 똑같아요. 얘를 지금 이런 모양으로 됐는데 우리가 소매를 이렇게 그려서 달아주려고 하면 이 부분이 상당히 불편해질 거거든요. 어디가 달라지냐면 이렇게 동그라미에서 저는 보통 4분의 1 정도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길이를 한번 재볼게요. 들어서 여기가 24 정도 나오네요. 4로 나누면 4, 8에 32고 4, 7에 24, 6, 4, 24죠. 6, 4, 24니까 6cm 정도가 되는 부분이 4분의 1 지점이네요. 그렇죠? 여기 정도. 여기다. 근데 꼭 정확하게 4분의 1이라는 건 아닌데 우리가 대충 4분의 1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어지다가 이 지점에서 이게 휘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소매 산의 모양이 아까 보셨듯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쵸? 이렇게. 그래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죠. 옷을 그릴 때 내가 이렇게 십자 모양이 있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동그랗게 놔보고 이 정도 하면 되겠네? 여기서 이거를 내가 꺾어서 이렇게 좀 낮춰줘야 되겠다. 이렇게 4분의 1 지점에서 이렇게 꺾어줘야지 요런 모양이야. 내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요걸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뒷판은 아까 우리 했듯이 똑같이 다시 돌려서 4분의 1 지점에 꺾인다 생각하고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래서 밑에 소매 이제 그리면 되겠고요. 그렇게 하면 민소매에도 맞는 우리가 소매를 그려서 만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너무 열변을 토했나 봐요. 힘이 드네요. 흥분해서 막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막 알려주겠어 막 이러면서 너무 열심히 얘기한 것 같아요. 이게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는데요. 하다 보면 소매라는 게 이런 식으로 생겼구나. 이런 소매는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이런 원단일 때는 또 어떻게 하면 좋겠구나. 이런 경험치들이 막 쌓이면서 점점 더 재미있고 좀 능숙하게 만들 수 있게 되거든요. 이 소매를 만들게 되면
옷 만들기가 정말 더 재미있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퍼프 소매, 이렇게 서클 소매도 만들, 프렌치 소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